사회문화 출제자에는 개념 완성 오늘 개강하려고 그러거든. 개강하면서 또 사회문화라는 과목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너희랑 또 얘기해 보기로 해. 기본적으로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가장 안정적으로 표점이 높게 나왔던 과목이고 실수 하나에 등급이 갈리지 않았던 과목으로 계속 신뢰를 줬던 과목이 바로 사회문화 과목이야. 누군가 나한테 사회문화 어때? 라고 물어보면 내가 진짜 친한 사람이란 뭐라 그럴 거냐면 너가 극상위권이라면 아니면 상위권이라면 실수 하나에 바뀌기를 원치 않는다면 사회문화는 정말 최고의 선택이라고 얘기를 해. 왜냐하면 1컷이 45점이나 43점으로 내려간 적도 있었기 때문에 다 맞았을 때 유리함이 너무 컸고 전국에서 만점자가 흔치 않기 때문에 하나를 틀리더라도 때로는 두 개를 틀리더라도 1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았고 남들은 다들 타임어택이 좀 있다고 하지만 그래 생윤, 윤사처럼 계산과 도표와 표 분석이 없는 문제에 비해서는 타임어택이 있을 수는 있겠지. 하지만 도표가 3개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 2개를 틀리더라도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과목이라면 하나만 진짜 집중해서 풀면 나머지는 이론 문제인 거지. 사실 도표를 다 맞으면 가장 좋지만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열심히 훈련해서 가장 어려운 도표가 아닌 일반적인 도표는 너희가 사실 다 누구나 올라갈 수 있는 경지라고. 가장 어려운 도표도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단축하는 연습을 통해서 시간을 줄여나가기만 한다면 충분히 효자 과목이 될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해. 우리 그런 얘기 좀 오늘 OT로 간단히만 하고 시작해 보기로 하자. 자, 우선 나를 너희가 처음 봤을 테니까 나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했고 법학을 부전공했고 석사 박사까지 공부를 했어. 서울대학교에서 핵심교양 TA로 실제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었고 자, 이투스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사문생윤 윤사 통사까지 진행하고 벌써 누적 400만 명 정도 가르쳤고 대치동에 지금 너희랑 명인학원에서 일요일날 만나고 있는데 선생님 대치동에서 사회탐구 기준 전타임 마감 월평균 수강생 3,000명 기록을 가지고 있는 강사야. 그리고 EBS에서 아주 오랫동안 강의를 해서 아마 최연소 공로상 탔을 것 같고 또 EBS 연계교재 평가원 검토교재 지필 합숙 검토위원을 했었으니까 아마 뭐 물론 내가 루돌프 머리띠 뭐를 하고 오기는 하더라도 공부 열심히 해서 너희를 가르칠 거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어떤 이미지로 나를 알았든 몰랐든 공부하면서 아 다르구나 라는 느낌 가질 수 있게 나도 최선을 다해서 또 강의해 보도록 할게. 자, 우리가 선택한 과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사회문화 과목은 선택자 수 2위 과목으로 1위 과목인 생윤에 이어서 압도적인 투탑을 차지하는 과목이야. 왜냐하면 3위 과목인 윤사만 해도 실응시자가 3만 명대로 줄어들어. 그럼 10만 명이 넘는 과목 2개가 탑2로 존재한다는 건 계속 가면서 해가 시행되면 시행될수록 점점 두 과목 쏠림이 심해지거든. 사문생윤으로 더 많이 몰린단 말이야. 그렇다는 건 이 과목이 뭔가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선배들이 추천하고 추천해서 계속 이렇게 몰린다고 생각해야 되거든. 자, 일단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중에 사문 내신이 있는 학교가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야. 따라서 내신과 병행한다면 선택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어. 내신을 따로 하고 수능을 따로 하는 게 생각보다 빡센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고2 내신에 해서 수능으로 가져가거나 고3 내신을 하면서 동시에 수능 과목으로 공부하거나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공부량은 전체 사회탐구 과목 중에 생윤과 더불어 가장 공부량이 작은 편에 해당해서 도표 문제를 제외하고 이론 문제만 두고 본다면 생윤보다도 더 양이 적어. 그러다 보니 사회문화 이론 때문에 힘들어서 막 이렇게 고생하기보다는 이론을 빨리 끝내놓고 도표 시간 단축 연습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거다. 단 이론의 양이 적은 대신 무언가 변별력을 가져야 될 요소가 있잖아. 이제 문제를 꼬아서 내는 형태인데 그 문제를 꼬아서 낸다 한들 이런 거지. 순서도를 그려놓고 가 질문에 yes라고 대답한다면 이 이론은 나 질문에 no라고 대답한다면 이 이론은 이런 형태에 꼬아놓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면 할만해. 자, 그래서 공부량이 적지만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는 도표 문항이나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는 문제 형태를 복잡하게 꼬아놓은 문제가 존재하지만 유형 분석을 통해 익숙해질 수 있다는 거지. 사회학에 나오는 내용들이 국어 비문학이나 논술이나 면접의 배경 지식에 유리하기도 하고 또 생윤 사문이 2개가 탑2를 형성했던 게 생윤과 함께 선택할 때 15% 정도 내용이 겹치는 듯한 느낌을 받을 텐데 마르크스 같은 학자도 같이 나오고 베버도 같이 나오고 이런 이론이 조금 겹치는 영역이 있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지. 단점 생윤, 윤사 같은 과목에 비해서는 타임어택이 심하지만 그래도 정치와 법이나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계산량이 많은 것은 아니다. 사회문화는 약간은 문과 속에
분석적이고 조금 체계적인 사람들이 잘 맞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 말장난 싫어하고 답딱 떨어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회문화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야. 자, 그 다음. 자, 사회문화가 도대체 어떤 것들을 배우냐? 사회과학 연구방법론, 자료수집방법론, 문화인류학, 사회계층화이론, 사회복지이론, 사회변동이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편하게 생각하면 사회학, 경제학, 복지학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문화인류학까지 너희가 만약 대학교에서 사회학과에 간다거나 문화인류학과에 가면 배우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조금의 경제학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그것조차 사회 불평등과 관련된 지표를 보는 데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 하나하나 내가 가르쳐 줄게. 자, 우리는 오늘 온 것처럼 강의를 올 때 예습할 필요 없이 그냥 편하게 오면 돼. 그리고 그날 배운 걸 수업 중에 같이 암기할 거고, 너희가 혼자 암기하는 게 아니라 수업 중에 같이 외울 거고, 집에 가서 어떻게 복습해야 되는지 복습 프로세스를 알려줄 테니까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두 번째 시간 끝날 때쯤 가르쳐줄 테니까 그대로 복습하면 돼. 이미 복습 시스템이 교재 속에 다 구현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걸 많이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커리 따라가면 되는 형태가 될 거야. 자, 수업 중에 항상 본교재가 있어야 되고, 본교재랑 같이 배부되는 노트가 있는데, 오늘 너희에게 준 노트 한번 볼래? 자, 이 노트는 남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수능날 너희가 아이패드를 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따라서 패드 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수능날 내가 패드에 필기한 걸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단권화된 노트 들고 가야 되거든. 그래서 패드 필기를 좋아해도 자기가 노트에다 필기하고 백지 복습할 때 패드에다 한번 옮겨 적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 어쨌든 노트에다 필기를 시작해줬으면 좋겠어. 이 노트는 기본적으로 한 페이지 내에 하나의 문제의 개념이 다 담길 수 있도록 선생님 줄을 계산해서 너희랑 필기를 하기 때문에 한 주제당 한 페이지씩, 요 한 페이지가 시험 문제 하나짜리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필기하는 형태가 될 거야. 오늘도 활용을 해줄 거야. 매일 그 노트를 가지고 다니고, 본교재는 수업 중에 같이 밑줄도 치고 같이 문제도 풀고 하는 형태가 될 거야. 자, 그리고 워크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복습을 위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돼. 좀 이따 펴서 보여줄 텐데 같이 이론 배우고 그것과 관련된 문제를 풀고 그 이론을 복습하는 법, 그리고 복습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너희한테 워크북으로 보여줄 거야. 워크북은 교재를 혼자 그냥 맹목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그걸 나중에 빈칸으로 채울 수 있도록, 또 단답형으로 이론을 비교할 수 있도록, 그리고 OX 퀴즈로 수업 중에 같이 풀었던 문제와 같이 풀지 않은 선지까지 연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복습 시스템 교재라 그것만 열심히 보면 돼. 그리고 내가 제일 많이 질문 받는 게, 선생님 기출 공부는 언제 해요? 기출문제집은 언제 풀어요? 기출문제집 뭐가 좋아요를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기본적으로 개념을 하면서 기출하면 가장 좋은데 혼자 개념을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중구난방으로 써져 있는 기출문제집 풀기는 어렵고, 진도에 따라서 몇 쪽 몇 번까지 기출, 진도에 따라서 몇 쪽 몇 번까지 기출을 풀라고 진도별로 내가 기출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진도계라고 기출 커리가 존재하거든. 요게 우리 수업 중에 같이 끝날 때마다 오늘 진도 나간 건 진도계라고 하는 기출문제로는 몇 쪽 몇 번까지니까 이렇게 따라오면 기출을 한 번 다 개념 정리할 때 기출도 정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줄 거야. 자, 그거는 수업 끝날 때마다 너희가 카메라 들고 진도 찍어주면 되니까 그거 맞춰서 하면 돼. 오늘 너희한테 다 배부됐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준비물이 있어. 내가 항상 분필을 3개를 사용하거든. 하나는 까만색으로 너희가 쓸 흰 분필. 이거는 내가 너희랑 하는 필기는, 선생님 제가 필기 스타일 수업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꼭 필기를 다 해야 되고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교재에 밑줄 치는 그런 수업은 안 돼요, 이렇게 하는데, 나는 사회탐구공사를 오랫동안 해봤는데 사탐은 기본적인 암기가 필요한 과목이고 기출 표현에 익숙해져야 되는 과목이야. 머리로는 이해한 것 같아도 내가 직접 쓰지 않으면 휘발성 지식이 될 가능성이 커서 조금 귀찮아도 못 따라갈 속도로 필기하지 않을 거니까 내가 말하는 걸 다 받아 적을 필요 없으니 내가 같이 적자는 걸 그때그때 적어주면 돼. 대신 내가 너희가 필기하는 고생을 하고 있으므로 그 필기가 의미 있는 필기가 되도록 모든 표현은 사회문화 기출문제에서 다뤄진 기출표현으로만 필기할 거야. 그러니까 이건 기출에서 이렇게 다뤄진 표현이다 하고 적어줄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들으면 돼. 그리고 내가 노란 분필로 쓰는 건 너희가 파란 펜으로 적어주면 되는데, 키워드, 암기해야 될 내용. 흰 분필은 암기가 필수는 아니지만 노란 분필은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내용을 적을 때 노란색으로 적을 거고, 그리고 빨간색은 함정선지나 최중요 고난도 선지 정리할 때 빨간색으로 적을 거야. 그래서 펜 색깔 3개로 준비해서 따라와 주면 된다고 보면 돼.
자, 노트 있는데 노트 좀 펴줄래? 자, 노트를 펴면 노트 내지 1면에 선생님 만두머리로 잉! 하고 있는 이 사진이 하나 있고, 한 장 더 넘기면 내가 너희한테 편지 하나를 썼고 샘플 필기가 있을 거야. 기본적으로 노트는 중간에 비는 줄이 전혀 없이 적어야지만 총 한 주제를 28줄로 내가 정리해 줄 수 있고, 너희한테 내가 적을 때 거기 태양마크 옆에다가 제목 이를테면 자연현상과 사문현상의 비교라는 걸 적잖아. 제목 적고서 세로줄이 있어. 1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그 다음 세로줄 한 칸 들어가서 A, B, 한 칸 더 들어가서 기역, 니은, 한 칸 더 들어갈 땐 로마자 1번, 이런 형태로 나는 이제 필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한 칸 한 칸 들여쓰다 보면 너희가 나중에 복습하기도 좋고 깔끔하게 필기가 될 거야. 그렇게 필기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커리만 잠깐 얘기해주면 너희는 지금 듣고 있는 게 출론이라 그래서 출제자의 개념 완성을 줄여서 출론이라고 하는데, 개념 강의를 듣게 될 거야. 선생님 개념 강의 정말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스토리텔링식이면서 암기도 같이 해주면서 키워드도 정리하면서 기출도 정리되는 그런 개념 강의를 해줄 건데, 아마 들으면서 너희가 오늘 3시간 반 듣고 난 후에 집에 가서 외우는 게 아니라 다 외워졌네? 이런 느낌으로 집에 갈 수 있게 도와줄게. 자, 그렇게 같이 정리를 할 거고, 2단계는 사회문화는 도표를 하게 될 거야. 표 분석 도표인데, 개념에서도 도표를 조금 다루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문화는 3문제에서 심하면 4문제까지 도표가 나올 수 있어서 심화해서 도표에 필요한 이론들을 또 배우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 자, 포스트랩은 문풀이고, 이 문풀은 개념과 도표를 합쳐서 기출과 연계교재 EBS를 정리하는 커리큘럼이 될 거야. 기출과 EBS를 포스트랩으로 정리하는 게 여름방학이라서 1단계 출제자에는 개념 완성은 3월 전에 완강되고 3월 모의고사 전, 그리고 2단계는 6월 평가원 전, 포스트랩은 9월 평가원 전에 완강되고 나머지는 파이널 컬이라고 생각하면 돼. 프리파이널은 기본적으로 한 번도 기출에도 소개되지 않고 연계기출에도 소개되지 않았던 최중요 고난도 선지들을 도표 문제와 함께 소개하는 그런 컬이고, 마지막 샤모가 진짜 어려운 모의고사로 진행될 거야. 우선 우리는 1단계를 시작할 거고, 이 1단계는 앞으로 매주 일요일 저녁마다 12주 동안 진행돼서 3월 첫 주에 완강되는 형태가 될 거야. 그렇게 되면 너희가 3월 모의고사를 잘 봐서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하는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볼 거고, 우리 현장 강의에서 매주 일요일날 찍어서 인코딩해서 월요일날 올라가고, 진돗개나 워크북 같은 것도 일정이 이렇게 된다는 거 한마디만 하고 수업에 진행해 보도록 할게. 올해를 한번 돌아봐. 나는 지금 12월 24일에 너희를 만나고 있으니까 올 한 해는 너희한테 마음에 들었어?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하고 내가 내 자신을 잘 이렇게 관리했다고 생각할 만큼 마음에 드는 한 해였어? 생각해보면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게, 공부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무한 경쟁으로 내몰고 우리를 점수와 수치화해서 줄 세우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내가 진짜 잘하는 것 같고, 내가 진짜 미리 시작해서 탄탄히 기초를 쌓아놓은 것 같고, 나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보다는 늦게 시작한 것 같고, 기초가 좀 부실한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해도 이렇게 열심히 못하는 것 같고, 독하지 못한 것 같고, 이런 좀 자기 비하의 감정이 드는 게 누구나 당연한 감정이거든. 내가 너희한테 부탁이 있어. 우리는 진짜 본격적인 입시를 치러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입시 전에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 지치는 게 당연하고 힘들 때가 있는 거야. 공부가 안 된다고 자기를 미워하거나 자책하지 않았으면 올해 입시에서 너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2번째, 물론 내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내가 늦게 시작했을 수도 있지. 하지만 적어도 지금부터 하기로 맘먹고 예전보다는 좋아진 내 자신을 칭찬해 줄 수 있는 너그러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이게 내가 너희한테 하는 부탁이고, 셋째, 너희 중에는 입시가 마음에 안 들고 대학에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지금 이 있는 공부하는 시간이 괴로운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미래에 좋은 걸 베풀어주고 내가 나에게 좋은 것들을 선물해주기 위해서 적어도 내가 해야 될 기본적인 노력이 있다는 건 너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늘 생각해야 되는 게, 공부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바래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에 안 가면 쪽팔려서 하는 것도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좋은 걸 베풀어주기 위한 공부여야 되고 1년 후 너 그래서 어떻게 됐어? 라고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아, 나 진짜 열심히 해서 결과가 너무 좋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길 위해서 또 10년 후 그때 학창시절에 이렇게 열심히 했던 게 이런 방식으로 나에게 좋은 인적 네트워크와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줬구나 하는 그런 뿌듯함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공부야. 대학이 모든 걸 보장해주는 시대는 끝났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학벌 지상주의가 조금은 남아있는 사회고 여전히 너희가 어디에 대학에 갔는지가 너희의 능력인 것처럼 평가하는 이상한 사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 그 과정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 다 증명해 보이고 다 편견을 깨부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너희가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20대에 너희가 어느 대학을 가는지가 너희의 10대를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래 내가 10대를 잘 마무리해서 그리고 20대의 진입을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해서 내가 내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내 스스로한테 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 네, 작년 교재 표지이긴 한데 올해 교재 표지는 약간 표지가 선물 컨셉으로 이렇게 선물 포장지를 받는 느낌의 그런 교재 표지를 너희가 나중에 받게 될 건데 그 교재에 뒷장에 내가 이렇게 적었어. 너희한테 선물 같은 1등급 만점을 줄게. 이런 컨셉에서 선물로 내가 했는데 작년 교재에는 명언이 들어있는 교재였어. 그때 내가 이런 문구를 썼거든. 손이 타버릴 때 뜨거울지라도 담고 싶은 태양이 있다면 죽어도 놓치지 말 것. 내가 교재 표지로 아주 많이 사용했던 표현인데 자, 너희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 게 만만치 않을 수도 있고 정말 내가 무슨 대학 무슨 과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만으로도 내가 여기를 꿈꿔도 되나 할 정도로 그런 꿈이 있을지 모르겠어. 내가 부탁이 있어. 꿈을 이루는 법 되게 단순하다. 내가 꿈을 사람들한테 선언하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공표하고 내 스스로에게 정말 확신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주면 꿈은 이룰 수 있는 거거든. 당장 노트나 교재 표지에다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몇 학번 가자 이지영 이렇게 크게 40폰트가 넘는 글씨로 적어놓잖아.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알아? 친구들이 얘기해. 너가 연세대를 간다고? 너 꿈이 연세대였어? 하고 뒤로 속삭이거나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고 엄마 아빠가 너의 노트를 보고 얘기할지도 몰라. 아들, 딸, 엄마는 거기까지 바라지 않는다 할 수도 있어. 그치만 내가 꿈을 자신 있게 선언하고 당당해지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의 그런 반응조차도 나를 도끼 있게 만들어.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나는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고 실제로 이렇게 해 보이겠다라는 도끼를 가지고 내 스스로 믿는 게 중요해. 내가 그걸 적어놓고서 내가 못 믿을 거면 야, 네가 그 대학을 간다고? 라고 친구들이 얘기할 때 그치 못 가겠지? 이거 너무하지? 이렇게 지울 정도라면 그건 안 되겠지만 잘 봐.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 꿈을 이뤄줄 수 있는 사람 내 자신이야. 유일하게 나한테 좋은 점수를 주고 대학을 합격시켜주고 나에게 좋은 미래를 줄 수 있는 건 어느 누구도 아니라 내 자신인데 내 스스로 그걸 포기하면 나는 영원히 할 수 없는 사람이 돼. 왜?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못한다고 생각해버렸으니까. 하지만 그걸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그 꿈은 여전히 활성화된 상태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 공부하느라 힘들 때도 있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인간관계도 삐그덕거리는 것도 있을 거야. 하지만 내가 진짜 간절히 원하는 걸 위해서 한번 내 스스로 열심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한 해를 그렇게 맞이했으면 좋겠어. 자,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하자. 사회문화, 출제자는 개념 완성,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부터 할 거고 필기 노트를 펼 건데 필기 노트에서 제일 첫 장을 보면 이런 말이 적혀져 있을 거야.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과목명 적혀 있지? 자, 사문생륜 윤사 저기다 과목명이 있어서 지금 우리는 사회문화 과목이야. 수강진도표에 사회문화. 자, 수강 시작일은 우리가 현강에서 듣고 있는 날은 24년 12월 24일이고 23년 12월 24일이고 인강 듣는 학생들은 자기가 듣는 날짜를 그대로 적어주면 돼. 자, 1강, 2강, 3강에도 역시 23년 12월 24일 자기가 현강 듣는 날짜, 인강 듣는 학생들은 자기가 듣는 날짜를 적어줘. 인강은 나중에 7월에 수강하는 학생들도 있으니 내가 인사 좀 할게. 안녕 7월에 너.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으니까 힘내고 열심히 해. 자, 그리고 우리 일간 옆에다가 자연 vs 사문 현상의 특징. 자연 vs 사문 현상의 특징. 이렇게 적어줘. 자, 좋아. 집중해서 다 들었으면 형광펜로 별 5개 다 그어놓고 졸았으면 4개, 아예 무슨 말인지 기억도 안 나면 3개 정도로 너희가 형광펜 체크하면 되고 나랑 이제 한 장 뒤로 넘겨서 노란색 페이지가 배경이 있는 페이지가 첫 번째야. 자, 여기서부터 필기를 시작해보자. 자, 필기노트에 태양마크 있는 데가 제목 적는 칸이거든. 거기다가 자연 vs 사문현상 비교. 라고 제목 하나 적어줘. 자연 vs 사문, 사회문화의 줄임말이야. 현상 비교. 사회문화에 무조건 1번짜리 문제로 나오는 것으로 2점짜리로 출제가 되고 정답률 80% 이상의 쉬운 문제로 나오니까 사회문화에서 그냥 도입부의 에피타이저 주제라고 생각해줘. 그냥 편안하게. 이 주제 전혀 어렵지 않고 그냥 사회문화가 이런 과목이구나 느끼는 그냥 쉬운 주제야. 같이 한 50분 수업 듣고 나서 문제 한 2개 풀어보면 대강 감 느껴서 1년 내내 다시 공부하지 않아도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아주 가벼운 도입부 주제야. 그렇다고 안 보기에는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니까 같이 이거 보면서 가자고. 자, 처음부터 자연현상의 특징부터 너희랑 정리하고 사문현상의 특징으로 종류별로 비교할게. 자, 노란색으로 1번 자연현상. 자,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하지 않은 현상을 자연현상이라 그래. 그러니까 천둥 번개가 치거나 지진이나 해일이 나거나 쓰나미가 나거나 인간이 의도적으로 지진을 일으키거나 쓰나미를 일으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자연 법칙대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자연현상이라 그래. 사회문화 현상에서, 사회문화 과목에서는 여기서 동그라미 1번 흰 분필 인간 의지 비개입, 인간의 의지가 개입하지 않은 현상으로 자연현상을 의미 분석하고 있어. 그리고 이 자연현상의 경우에는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데 너희가 생각해봐. 내가 TV를 틀었는데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고 있는 장면이 나와. 그걸 보면서 사자 저놈의 새끼, 못돼 처먹은 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 그냥 자연의 야구경식 현상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우리가 덤덤하게 바라볼 뿐이지. 선악에 대한 판단을 한다거나 잘했다 못했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고 가치 판단이 배제된 채 자연현상을 본단 말이야. 동그라미 2번 가치 판단 배제. 인간의 의지가 비개입되고 가치 판단이 배제된 현상이야. 자, 이렇게 가치 판단이 배제돼 있다는 건 선악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건데 이걸 사회문화 기출문제에서 다음과 같은 용어로서 기출이 많이 나오는 표현이라 노란색 분필 너희는 파란색 펜으로 적을게. 한 줄 더 세로로 들어와서 A 몰가치적 컴마 탈가치적 현상. 자, 몰이라는 단어가 앞에 들어가면 몰상식한 사람이 상식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몰가치적이라면 가치 판단이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걸 몰가치적이라 그래. 탈가치적, 가치 판단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라는 뜻의 탈가치적 현상 이렇게 얘기하지. 자연현상 같은 경우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는 선악 판단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일어나는 일 그대로를 바라보면 되기 때문에 어렵게는 이렇게 말하기도 해. 자, 빨간색으로 B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존재 법칙의 지배. 자, 존재 법칙의 지배까지 빨간 분필로 적고 그리고 나는 흰 분필로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 현상. 존재 법칙이라는 건 거기 바위가 있다, 거기 바람이 분다, 거기 산이 있다처럼 그냥 거기 존재하는 현상을 덤덤하게 가치를 개입하지 않고 말한다는 걸 말해.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 현상. 자, 그리고 자연현상은 필연성의 원리에 따르는데 이 필연성의 원리는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3번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필연성의 원리.
필연성. 반드시 필자를 쓰고 그러할 연자를 써서 반드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100%로 나타날 때 이걸 필연성의 원리라고 부르기도 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물을 100도씨로 끓이고 싶어. 그럼 1기압 100도씨에 물을 끓이면 반드시 물이 끓잖아. 원인과 조건이 주어지면 결과가 항상 똑같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필연성의 원리라 그러는데, 다른 말로 동의어로 뭐라고도 하냐면 A 힘분필 확실성의 원리라고 부르기도 해요. 확실성의 원리. 확실성의 원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왜냐하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예외 없이 항상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옆에 땡땡 예외 없음. 예외 없음. 내가 이걸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예시. 자, 이를테면 자연현상에서 우리가 끓는 점의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볼게. 옆에다가 끓는 점의 법칙. 아까 얘기했지만 물을 1기압 100도씨에 가열하면 끓는다 해서 원인은 1기압 100도씨에 가열하는 거고 끓는다는 건 결과에 해당하는 거야.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우리는 각각, 자, 여기서부터 요 단어는 외워야 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라 그래. 하나씩 적어보자. 자, 끓는 점의 법칙을 여기 아래 기억으로, 자, 1기압 100도씨로 물을 가열. 일기압 100도씨로 물을 가열. 요게 이제 원인에 해당하는 거고, 자, 노란 분필로 너희는 파란색 원인에 해당하는 거고, 우린 이것을 빨간색으로 괄호 열고 독립변수라 그래. 독립변수. 일기압 100도씨로 물을 가열하는 걸 원인에 해당하는 거고 독립변수라 그런다. 자, 그럼 원인과 조건이 주어지면 이 물이 끓겠지. 자, 니은 물이 끓음. 물이 끓음. 요게 이제 노란색으로 결과에 해당하는 거고, 결과. 이 결과에 해당하는 거 우리는 빨간색으로 종속변수라 그래. 종속변수. 자,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것을 원인, 종속변수를 결과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인이 주어지면 결과가 나타나는 게 100%의 확률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이제 필연성의 원리라 그래. 그래서 필연성의 원리 옆에다가 흰분필로 이렇게 적을 거야. 자, 원인과 결과가 100%, 원인과 결과가 100%의 관계, 이렇게 나타나는 걸 필연성의 원리라 그래요. 원인과 결과가 100%의 관계로 나타나는 걸 필연성이다 라고 얘기해. 자, 자연현상의 특징을 또 가서 동그라미 4번, 역시 노란색으로 적을 거야. 동그라미 4번. 보편성. 보편성이란 특징을 들 수 있어. 자, 물이 1기압 100도씨에 끓는 건 한국에서만 그러니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언제 어디서나 그러니 당연히 언제 어디서나 그대로 나타나지, 사회마다 국가마다 시대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나 나타나는 걸 보편성이라 그래서 이 자연현상은, 자, 언제 어디서나 시대 상황 불문, 시대, 상황 불문, 시대와 상황을 묻지도 않고 항상 물이 1기압 100도씨에 끓게 돼. 자, 또한 내가 물을 1기압 100도씨에 끓이기 위해서 냄비에 물을 넣는다. 그리고 가열한다. 100도씨가 되면 끓는다. 이것을 관찰하고 실험하기도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여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5번 반복
재현 용이. 반복과 재현이 용이해. 반복, 재현이 용이해. 왜냐면 내가 물이 끓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 옆에 흰 분필로 관찰하고 관찰. 자, 그 다음에 실험하고 실험. 관찰과 실험하고 또 예측, 예측. 관찰, 실험, 예측이 용이하기 때문이지. 관찰, 실험, 예측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자연현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의지가 개입하지 않고 가치 판단이 배제돼 있고 물가치적이고 탈가치적 현상이며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고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100%로 필연적이고 또 확실성의 원리에 따르며 예외가 없고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뚜렷하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현상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기도 해. 옆에 자연현상 옆에다 한번 적어볼게. 흰 분필로 제목 옆에 인과 관계 명확. 인과 관계가 명확한 형상. 또는 컴마 뚜렷. 인과관계가 뚜렷하다. 인과관계가 뚜렷한 현상. 이렇게 부른다고. 하지만 자연현상에 비해 이제 우리가 비교하려고 하는 사회문화현상은 인과관계가 느슨하거나 또는 인과관계가 약하게 나타나는데 그것부터 특징의 비교를 한번 해볼게. 자, 이제 사회문화현상으로 할게. 큰 2번은 노란색으로, 너희는 파란 본펜으로 사회 중간점 문화현상. 사회문화현상. 자, 이 사회문화현상은 자연현상과 비교했을 때 흰 분필로 인과관계가 느슨해. 느슨하다. 느슨한 인과관계 이런 표현을 쓴다고. 그럼 인과관계가 느슨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씩 또 차분히 가보자. 자, 우선 사회문화현상을 자연현상과 비교했을 때 사회문화현상에는 인간의 의지가 개입해 있어. 내가 누구랑 내일 크리스마스에 만나서 데이트를 한다거나 또는 연말에 같이 제아의 종소리를 들으러 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인간의 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가야겠다,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가 개입할 수밖에 없고. 자, 동그라미 1번 인간의 의지 개입. 자, 인간의 의지 개입. 그뿐만 아니라 가치 판단이 가능해지거든. 자, 동그라미 2번 흰 분필로 가치 판단의 영역이라는 거야. 가치 판단의 영역. 가치 판단의 영역. 내가 아까 그랬지? TV를 틀어서 다큐멘터리를 틀었는데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고 있어.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의 감정을 느끼거나 사자를 비난하지 않지만 다른 채널을 틀었는데 철수가 영희를 잡아먹고 있어. 조금 무섭지? 그러기도 하고 비난에 판단하게 되잖아. 인간의 의지가 개입한 현상이기 때문에 철수는 영희를 잡아먹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잡아먹었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윤리적인 비난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가치 판단의 영역으로 사회문화 현상을 보기 때문에 몰가치적, 탈가치적 현상이 아니라 노란 분필, 즉 너희는 파란 펜, 가치 함축적 현상이라 그래. 가치 함축적 현상. 가치 함축적 현상. 다른 말로 하면 가치 판단이 개입한 현상인 거지. 자, 여기 괄호 열고 가치 판단 개입. 흰 분필로 가치 판단이 개입한 현상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철수는 그래서는 안 됐다, 철수는 그래야만 한다거나 철수는 그러면 안 된다거나 이런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걸 빨간색으로 B 당위 법칙의 지배. 당위 법칙의 지배를 받는 현상이라 그래. 나는 여기서부터 를 받는 현상까지는 흰 분필로 적을게. 당위 법칙의 지배를 받는 현상.
당위라고 하는 게 뭐냐? 마땅히 당, 위는 해야 할 위자야. 그럼 마땅히 당 해야 할 위자라면 옆에 흰 분필로 마땅히 무엇 할 것, 마땅히 무엇 해야 함, 마땅히 무엇 해야 함 이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마땅히 철수는 영희를 괴롭혀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마땅히 무엇 해야 함, 요걸 당위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지. 게다가 사회문화 현상은 필연성의 원리를 따르지 않아. 필연성의 반대말로, 자, 동그라미 3번 노란색, 이제 너희는 파란펜이지. 필연성의 반대말 개연성의 원리에 따른다. 개연성의 원리. 개연성은 사회문화에도 원인과 결과는 있을 수 있어.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을 잘 본다. 열심히 공부해서 내신에 100점이 나온다. 이런 거 원인과 결과가 느슨하게 연관은 되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수능날 갑자기 갑자기 장이 너무 안 좋아. 그래가지고 부지직 해가지고 이제 막 시험을 못 봐. 너무 쪽팔려서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 화장실 갔다 감독관이랑 같이 갔다가 들어오면 되는데 너무 쪽팔려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치자. 그랬을 때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개연성이라고 하는 건 원인과 결과가 100% 관계가 아니라 예외가 존재한다는 걸 말하거든.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는 A, 흰 분필 확률성의 원리에 따른다 그래. 확률성의 원리. 확률성의 원리. 요거는 예외가 존재하는 거지. 예외가 존재한다. 예시를 들어봐야 되겠네. 자, B 예시. 사회문화 현상에도 법칙이 있고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어서 그 중에 너희가 뭐 대학교에서 경제학 배우면서 배우기도 하는 건데 수요의 법칙이라는 법칙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 수요의 법칙. 수요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뭐냐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내려간다거나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가 올라간다 이런 걸 우리가 수요의 법칙이라 그래.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이 원인에 해당하니까 독립변수, 수요가 내려간다가 결과에 해당하니까 종속변수. 요걸 한번 예로 한번 들어보자. 아까 원인과 결과 그대로 우리도 적어볼까? 기업 가격이 오르면 생각해봐. 어제까지 10,000원 하던 만두가 오늘 20,000원에 팔아. 어제까지 10,000원 하던 치킨이 오늘 20,000원에 팔아. 그럼 사람들이 예전이랑 똑같이 사 먹어? 덜 사 먹어? 당연히 덜 사 먹지. 우리가 그걸 뭐에서 봤냐면 교촌 치킨이 갑자기 가격을 올리니까 교촌 레드 콤보, 레드 허니 콤보 이런 거 맛있는데 가격을 올리니까 갑자기 매출이 떨어져서 점유율도 떨어졌단 말이야. 역시 뿌링클이지. 근데 이것도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안 사 먹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있는 거야. 사회문화 현상에도 변수와 변수의 관계가 있는 거야. 자, 원인에 해당하는 것을, 자, 그러니까 요거 가격이 오르면이 원인이야, 원인. 노란 분필로 원인. 사회문화 현상에서도 원인에 해당하는 걸 똑같이 무슨 변수라 그럴까? 독립변수라 그래. 그렇지, 독립변수. 얘들아, 이 독립변수라는 단어는 독립변인이라고 말해도 괜찮아. 자,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내려간다가 결과야. 자, 니은 여기 적어도 되나? 니은 안 보여? 저쪽 위에다 적을까? 자, 여기 니은 수요가 내려감. 자,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내려감. 여기 이제 결과야. 노란색으로 결과. 우리 오늘 외워야 될 중요한 단어니까 빨간색으로 무슨 변수? 종속변수. 원인에 종속된 거니까 종속변수. 요거. 근데 이 사회문화 현상에는 예외가 존재해.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가격이 올랐는데 사람들이 덜 사는 게 아니라 더 사는 거를 나는 본 적이 있어. 코로나 때 우리나라에 샤넬, 루이비통 매장 같은 이런 명품 매장들이 오픈런이 있었다 그래. 분명히 명품의 가격이 오르는데 샤테크라고 해가지고 7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놓으면 그 다음에 900만 원에 파니까
사놓으면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더 많이 사는 거야. 아니 왜? 똑같은 가방에 샤넬이라고 붙어 있으면 700만 원인데 차날이라고 붙어 있으면 7만 원인데 더 싼데 사람들은 안 사고 더 비싼 것을 사게 될까? 이건 수요의 법칙의 예외지. 우리가 여기를 자 디귿 예외 바로 노란색으로 베블런 효과. 이 베블런 효과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명품 선호 현상을 말해. 옆에다 빨간색 말고 흰 분필로 명품 선호 현상. 분명히 치킨 2만 원짜리가 치킨 2만 5천 원이 되면 우리는 가격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이 강해져서 덜 사 먹거든. 2만 원일 때랑 2만 5천 원일 때랑 완전 느낌이 다르니까 엽기 떡볶이가 16,000원인 거랑 36,000원인 건 너무 우리한테 다른 얘기야. 그런데 명품은 가격을 올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 했단 말이지. 이런 건 분명히 원인과 결과가 100%가 아니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확실성의 원리가 아니라 확률성에 따라 움직인다는 근거이기도 한데, 따라서 이 명품은 가격이 오르지만 수요도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줬단 말이야. 그래서 예외에 옆에다가 하나 더 땡땡 가격 화살표 위로 수요 화살표 위로 가격이 오르는데 수요가 더 증가하더라. 자, 우리는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있지만, 즉 원인과 결과가 존재하지만 그치만 엄격한 게 아니라 느슨한 인과관계를 갖는다.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가 조금 불명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따라서 그걸 우리는 개연성의 원리를 옆에다가 흰 분필로 원인과 결과가 뚜렷하지 않음. 원인과 결과가 뚜렷하지 않음. 실제 표현에는 뚜렷한 인과관계는 자연현상의 특징으로, 느슨한 인과관계 또는 뚜렷하지 않은 것은 사문현상의 특징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자, 그리고 사회문화현상의 보편성. 자, 동그라미 4번 노란 분필, 너희는 파란색. 보편성이 나타나는데 이 보편성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플러스 특수성도 함께 존재해. 보편성 플러스 특수성 함께 공존. 보편성 플러스 특수성이 함께 공존해. 그러니까 모든 사회의 시대와 사회를 불문하고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존재한다는 거지.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라는 걸 이제 보편성과 특수성 함께 공존한다고 하는데, 자, 풀어서 A 공통점과 차이점 존재. 카메라 이렇게 따라올 수 있나요? 너무 멀어요? 이름이 뭐야? 노병준이요. 병준이는 강아지상이 좋아? 고양이상이 좋아? 고양이상이요. 아, 고양이상? 그러면 또 물어봐야지. 잠시만. 너가 앞자리에 속한 남자야. 잠깐만. 아! 이름이 뭐야? 유재선이요. 재선이는 고양이상이 좋아? 강아지상이 좋아? 강아지상. 강아지. 지금 둘 다 강아지 골랐나? 강아지 한 명씩 골랐지? 고양이 한 명, 강아지 한 명. 아, 그러면 수지는 강아지상이야, 고양이상이야? 강아지상이야. 제니는 고양이상이야.
이 사람마다 이렇게 강아지상을 선호할 수도 있고 고양이상을 선호할 수도 있지. 남자 중에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우락부락한 얼굴을 선호하는 이런 남성상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또는 이렇게 선이 곱고 눈이 이렇게 곱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모든 사회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건 보편적인 현상이야. 그 아름다움의 기준은 사회마다 많이 다르지. 뭐 사실 동양 사회에서는 지금이야 이제 강아지상, 고양이상 둘 다 매력적인 상으로 우리한테 인식이 되지만 이렇게 강아지상에 대해서는 우리 동양에서는 순해 보인다,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인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고 고양이상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보통 뭐라고 얘기했냐면 좀 날카롭다, 좀 엣지 있다, 그냥 이렇게 좀 표현을 했단 말이야. 좀 세 보인다. 옛날에는 그렇게 동양에서는 표현을 했어. 서양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고양이상을 스마트, 인텔리전트, 똑똑해 보인다고 얘기하고 강아지상을 이디엇, 좀 바보 같아 보인다, 좀 둔해 보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다고. 사회마다 다른 거지. 우리는 가름한 V라인을 좋아하는 사회라서 양악수술하면서 턱을 깎고 막 이렇게 광대를 깎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서양에서는 안젤리나 졸리, 메간 폭스 같은 턱이 발달한 얼굴을 섹시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턱에 보형물을 넣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 모든 사회의 미의 기준은 달라. 근데 더 심한 사회도 있지. 이를테면 태국의 고산지대에 있는 카렌족의 경우에는 목이 길어야 예쁘고 지성적이라고 생각해서 목이 길게 보이기 위해서 금색 링을 태어나자마자 금색 링을 달고 자랄수록 하나하나 금색 링을 끼워서 너네 본 적 있을 거야.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목에 링이 이렇게 뭐 대강 느껴지는 똥 아니고 느껴지는 그 느낌 있잖아. 문화인류학자들이 태국의 고산지대에 롱넥족이라고 불리는 그 카렌족을 찾아가서 이 목이 너무 불편해 보여서 의학적인 것으로 여기를 이제 그 링을 제거해 줬더니 목뼈가 부러져서 죽은 그 비극적 사례도 실제 문화인류학 연구 역사 속에 있거든. 목이 길어야지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회. 이거 너무 특수하잖아. 하지만 그들의 모두의 공통점은 있지.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건 다 똑같지.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때도 이렇게 나와. 자, 예시. 미가 아름다움을 미자야. 미를 추구. 자, 미를 추구하는 거 요거는 공통점이지만 미의 기준. 이것은 특수하게 모든 사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지.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는 결혼이라는 거래. 왜냐면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부족이 종족 유지가 안 됐을 테니까, 종족 보존이 안 됐을 테니까. 하지만 혼인의 형태는 사회마다 다 다르지 않나? 몇 명의 남자가 결혼하고 싶어? 10명? 10명? 몇 명의 남자가 결혼하고 싶어? 1명. 이제 궁금한데? 평균인가? 10명 1명을 대답해서 나는 몇 명의 남자가 결혼하고 싶다. 5명? 오, 진짜 평균이네. 어떤 사람은 사랑이 어떻게 변해? 한번 결혼하면 평생을 100년으로 해야지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아니 100살까지 살면서 한 사람이랑만 평생 보고 살라는 게 말이 돼? 너무 구시대적이야.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지만 결혼의 형태에 대해서는 단혼과 복혼이라 그래서 단수의 형태의 혼인일지 복수의 형태의 혼인일지는 다 다르니까. 10명, 5명. 우리나라 저출산의 해결책이 될 것인가?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다른 나라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만 하나의 루트만 있는 게 아니라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갖기를 원하거나 아이가 생기고 나서 결혼을 한다거나 아이가 생겼지만 부부관계는 맺지 않고 아이만 공동 양육한다거나 이런 사회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비중이 매우 낮지. 안전된 가정의 테두리 내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나라 안에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알다시피 지금 저출산이 너무너무 심각해서 0.7로 떨어져서 쉽게 생각하면
세 명이 결혼하면 좀 이상하지. 세 명이 결혼하면 한 명을 낳는 형태라고 내가 말하려고 그랬는데 좀 세 명이 결혼이 좀 이상한 상상이 드네. 자, 근데 어쨌든 인구가 되게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한국이라는 종족이 멸망할 위기에 놓여 있는데 해외 학자들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보면서 한국 완전히 망했네요 라고 얘기하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지금 서울대 교수님들은 한국 종말 위기 막 이런 썸네일로 영상을 쓰기도 하시는데 그럼 나중에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건가? 옛날 옛적 K-팝과 한류 문화가 발달했던 컨텐츠 강국 한국이란 나라가 존재했었습니다. 지금은 태백산맥 밑에 소수의 멸종 위기종이 보호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결혼제도 같은 경우도 다 보편성과 특수성이 함께 공존하는 사례야. 따라서 자연현상은 보편성만 나타나지만 사회문화현상은 시대와 상황과 문화와 국가에 따라 특수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노란색 옆에다가 흰색으로 제목 옆에다가 보편성 플러스 특수성 함께 공존 옆에다가 시대 중간점 상황에 따라 다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름이라고 적자고. 게다가 사회문화현상은 반복과 재현이 곤란한데 자 빨간색 5번 동그라미 5번 반복 중간 그냥 점 재현 곤란. 내 친구가 연애를 되게 독특하게 한 애가 있는데 과외를 가는데 그 과외 간 아파트가 되게 좀 오래된 아파트였나 봐. 구축 아파트. 근데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덜컹거리면서 위층에 탄 남자랑 엘리베이터 안에 갇힌 거야. 그래가지고 비상벨을 눌렀는데 비상벨이 소통이 안 되고 너무 오래된 엘리베이터라서 핸드폰도 잘 안 터지는 거야.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랑 둘이 부여안고 10분 동안 꽁꽁 울었대. 남자랑 여자랑 둘이 우리 어떡하냐고 이제 막 비상벨도 안 눌리고 휴대폰도 안 터지고 10분 동안 불도 꺼지더래. 얼마나 무서워. 막 덜컹거리고. 그래서 막 부여잡고 모르는 사람이 우리 어떡하냐고 해서 막 울었는데 10분 후에 아저씨가 오시더니 여기 자주 고장나요 이러면서 문을 열어주더래. 그래서 둘이 사귀게 됐다는 거야.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아파트에 가야 되나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 잘생긴 남자가 탈 때 옆에 탔으면. 근데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겠지. 왜? 이것을 관찰하고 반복하고 실현하고 예측하는 게 정말 어렵기 때문이야. 따라서 이 사회문화 현상 같은 경우는 예측이 곤란해. 예측이 곤란해.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사회문화를 말장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말장난이 아니라 예측이 불가능한 것과 예측이 곤란한 걸 구분해 줘야 되는데 이거 너무나도 선명해. 예측 불가능은 아니야. 예측 불가능.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는데 수업이 있어서 너무 좋아. 혼자 있지 않아도 되잖아. 내일은 수업이 없는 날이야. 선택 과목 가이드라도 촬영해볼까 생각 중이야. 얘들아, 내가 바빠서 그런 것도 있고 좀 뭐가 안 맞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연애를 못하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연애할 수 있을까? 쌤이 원하시면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쌤이 안 하시는 것이 못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쌤 얼굴에 쌤 피지컬에 쌤 능력인데 안 하시는 것이 못 하시는 게 이거 아니라 카메라에 잡히나요? 아니 내가 진짜 연애 고자라고 내가 느낀 게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 내가 소개팅을 했었어.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그 사이에 소개팅을 받은 적이 잘 없어가지고 소개팅을 했는데 연하의 혼남 검사였어. 근데 괜찮았어. 2번 정도 만났어. 근데 내가 너무 주말 내내 수업이 있잖아. 그리고 평일 저녁에도 일이 되게 많잖아. 그래서 이제 연락을 잘 못하고 있다가 한 12시쯤에 그 남자한테 문자가 온 거야. 지영씨 주무세요? 근데 내가
안 잔다고 대답을 했지. 왜냐면 사실 그대로 얘기해야 되니까. 왜냐면 내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왜 안 주무세요? 그래서 교재 쓰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늦은 시간까지 교재를 쓰시네요. 안 피곤하세요? 그래서 항상 새벽 3시에 자요. 이렇게 대답을 했지. 그랬더니 그 남자가 정말 피곤한 순간이 많았을 텐데 졸릴 때는 어떻게 버티셨어요? 이렇게 문자 오는데 되게 따뜻한 거야. 나를 걱정해 주는 것도 같고.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내 진솔한 마음을 비춰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과 같이 대답했어. 제가 오늘 안에 이 일을 끝내지 못하면 제가 망할 것 같은 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졸리고 피곤할 때 이지영 멸망과 깨어있음 중에 깨어있음을 선택하는 편이에요. 라고 대답을 했지. 그랬더니 그 남자가 지영씨 정말 무섭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연락이 안 오더라. 왜 안 오는 거야? 너무 티야? 나 또 티발놈이야? 아니 그럼 어떻게 하면 F에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무섭다는 얘기를 안 들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어. 아, 그러면 처음부터 지영씨 주무세요 할 때 그대 품에 안겨 잠들고 싶어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왜 머리를 쥐어?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왜 안 돼? 그게 F 아니야? 너도 티야. 아, 너도 티야? 그래. 난 중성화 수술 한 걸로 할게. 연애 고자. 아, 안 될 것 같아. 그럼 다시 한번. 나 내년에 남자친구 생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게 예측이지. 근데 항상 맞지 않는다는 게 문제야. 우리의 예측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단 말이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런 표현을 쓴다고. 자, EX 자살적 예언과 자충적 예언. 자살적 예언과 자충적 예언은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니고 교과서에 날개 같은 데 들어있는 내용이야. 하지만 워낙 쉬운 주제니까 요 용어 하나 더 배운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 자,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소개할게. 뉴스에서 설 연휴에 중부고속도로가 막힐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 실제 중부고속도로는 막힐 것이었거든. 근데 TV 뉴스에서 중부고속도로가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된다고 보도를 하자 사람들이 중부고속도로로 가면 고생하겠다는 생각에 다들 중부고속도로를 피해서 다른 길로 갔어. 실제 중부고속도로는 설 연휴에 차가 막히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어. 원래 일어났어야 될 일이야. 그런데 이 예측 행위로 인해 중부고속도로가 막히지 않게 됐어. 이런 걸 우리가 자살적 예언이라 그래. 일어났어야 할 일이 뉴스 보도로 인해 일어나지 않게 된 거. 요걸 자살적 예언이라 그래. 자, 자충적 예언은 이런 거야. 자기 충족적 예언으로서 그 예언으로 인해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자, 국민은행이라는 은행이 있다고 치자. 그 은행이 원래 부도 위기가 전혀 없는 은행이었어. 근데 한 돌팔이 경제학자가 나와서 TV에서 국민은행이 부도 위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전혀 부도가 나지 않을 은행이었는데 돌팔이 경제학자가 그렇게 TV에서 얘기하자마자 사람들이 불안해서 국민은행 부도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예금 인출을 시작했고 뱅크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진짜 은행이 유동성 위기를 만나서 부도가 났다고 치자. 원래 안 망했어야 될 은행이었어. 그런데 그 보도 행위로 인해 실제로 망하게 됐지. 그 예언대로 돼버렸지. 그럼 내가 예측한 대로 반대로 된 거지. 일어났어야 할 일이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일이 일어나거나 이런 걸 우리가 예측이 곤란한 사례로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일어났어야 할 일이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날 일이 일어나지 않거나. 자, 그럼 생각해봐. 자연현상의 자살적 예언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내일은 10년에 한 번 오는 개기일식입니다. 태양과 달이 서로를 만나 반지 모양으로 이렇게 겹쳐지는 환상적인 우주수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눈이 부실 수 있으니 셀로판지를 가지고 눈을 보호한 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뉴스 보도가 나오자 태양과 달이 너무 부끄러워서 야 씨발 사람들이 볼 텐데 부끄러운데 나가지 말자. 야 우리 가만히 있자 진짜 너무 많이 쳐다볼 것 같지 않냐? 자연현상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사회문화 현상에만 나타나지. 그래서 요거에 자살적 예언이나 자충적 예언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옆에다가 노란색 인간의 의지가 개입
인간의 의지가 개입하기 때문이야. 즉,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인간의 의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이 곤란하다는 거지. 이를테면 내 친구가 나한테 야, 너 내년에도 연애 못해. 내가 너 연애 못한다 해. 내가 1,000만 원 건다 하면 내가 그 1,000만 원 때문에 누구를 만나볼 수도 없어 보인다 진짜. 있겠지.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아주 간단하게 2점짜리 문제 에피타이저 주제 했어. 아주 간단한 거야. 이 뒤에부터 나오는 게 진짜 찐 내용이고 우리는 요 내용만 간단히 암기만 하자. 수업 중에 같이 외울 거야. 자, 자연현상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 비개입, 비개입, 가치 판단이 개입, 배제, 배제야. 자, 이런 걸 우리는 다른 말로 몰가치적 그리고 탈가치적이라 그래. 몰가치적이고 탈가치적 현상을 무슨 법칙의 지배를 받는 현상?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 현상이라 그래. 자연상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100% 관계인데 이걸 다른 말로 무슨 성? 필연성. 다른 말로 확률성이 아니라 확실성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 끓는 점의 법칙에서 일기압 100도씨로 물을 가열하는 원인이 무슨 변수? 독립변수. 결과가 무슨 변수? 종속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몇 퍼센트? 100%면 필연성의 원리에 따른다고 하지. 언제 어디서나 시대나 상황을 불문하고 나타나는 걸 무슨 성? 보편성. 자, 그리고 자연현상은 반복과 재현이 용이하다, 곤란하다, 용이하다.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 비개입, 개입, 가치 판단의 영역이라서 물가치적, 탈가치적이 아니라 가치, 함축적. 존재 법칙이 아니라 무슨 법칙? 당위 법칙의 지배를 받고 필연성이 아니라 무슨 성? 개연성이야. 개연성을 다른 말로 확실성이 아니라 확률성이라고 하고 수요의 법칙에 역시 원인에 해당하는 독립변수와 결과에 해당하는 종속변수가 있지만 수요의 법칙은 예외가 있어. 바로 명품 선호 현상이 무슨 효과? 베블런 효과. 자, 베블런 효과. 이게 명품 선호 현상이야. 가격이 올라가지만 수요도 올라갈 수 있더라. 자, 보편성뿐만 아니라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무슨 성도 공존한다? 특수성도 공존한다. 따라서 미를 추구하는 건 모든 사회의 공통점이지만 미의 구체적인 기준이 고양이상인지 강아지상인지 목이 긴 건지는 사회마다 다르더라. 자, 반복과 재현이 용이하다, 곤란하다? 곤란하다. 곤란해서 예측이 곤란한 거야, 예측이 불가능한 거야? 곤란한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예측한 대로 되지 않으면 살적 예언이고 예측한 대로 나타나면 충정 예언이고 요 정도의 용어만 알아두면 돼. 자, 실제 수능 가서는 이렇게까지 외우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어서 나랑 칠판만 같이 암기하고 1년 내내 그냥 이거 공부한 걸로 쭉 풀면 되거든. 자, 자연현상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 비개입, 비개입, 가치 판단이 배제되고 자, 무슨 가치적, 무슨 가치적? 몰가치적, 탈가치적, 다른 말로 무슨 법칙? 존재 법칙. 자, 개연성이 아니라 필연성, 확률성이 아니라 확실성.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몇 퍼센트? 100%. 원인에 해당하는 게 무슨 변수? 독립변수. 결과가 무슨 변수? 종속변수. 언제 어디서나 시대와 상황을 불문한 게 보편성, 반복과 재현이, 곤란, 용이.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 비개입, 개입. 가치 무슨적 현상, 함축적. 존재 법칙의 반대말, 당위 법칙. 확실성의 반대말, 률성, 필연성의 반대말, 개연성. 대체로 그러하다가 개연성이야. 자, 사회문화 현상에는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OX, X야. 원인과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사회문화 현상에도 존재해. 하지만 예외가 존재하는데 수요의 법칙의 예외에 명품 선호 현상을 뜻하는 무슨 효과? 베블런 효과를 들 수 있고 사회문화 현상은 보편성 플러스 무슨 성? 특수성이 나타나. 반복과 재현이 용이하다, 곤란하다? 곤란하다. 예측이 곤란한 거야, 불가능한 거야? 곤란한 거야. 불가능하다고 하면 틀린 말이야. 자, 내가 예언함으로 인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살적 예언. 내 예언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면 충정 예언. 10분 후에 이어서 문제 풀어보자.